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올해 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면서 인하 계획이 없다고 어제 밝혔지만은 월스트리트는 올해 하반기쯤에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들에 대한 제한에 나서고 있는데 영국은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가 코로나19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더라도 격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에서 열린 이 최근 학술 세미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된 새로운 이 발표가 있었는데 이종 간의 교차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우려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고 지난해 공식 발언을 했었는데 이것을 월스트리트는 믿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월가 주요 은행들 23곳 대형 은행들이죠. 이 대형 은행들 23곳의 이코노미스트들 대상으로 최근에 설문조사 실시했는데요. 여기서 월가 주요 은행들의 약 70%가 올해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70%의 월가 대형 은행들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023년에 금리 인하가 없다는 발언을 뒤집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어제도 사실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고 다시 한번 또 강조했죠. 그래서 이 같은 예상을 지금 무색해하는 또 그런 강경한 발언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어찌됐건 월가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를 안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해 말에 12월 FOMC 이후에 기준금리가 5%대까지 이를 때까지 지금 5% 아직 좀 못 미쳤는데 5% 이를 때까지 계속 올리고 5%에 달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홀드하겠다. 계속 이제 유지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 2023년 중에 금리를 인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월가 주요 은행들은 결국은 제롬 파월 의장 또 연준이 그런 말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기 침체에 들어가고 경제가 힘들어지면 계속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월가에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만큼 미국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물론 예. 지금도 어렵긴 합니다만 이제 더 본격적으로 이제 어려워지게 되면 왜냐하면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 지금 한 4.5% 정도 되는데 네. 이제 한 5%가 될 때까지 더 올릴 거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계속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 가계저축이 소진이 되고 사람들이 힘들어지는데 그동안 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좀 벌었던 그런 돈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버텼는데 그게 다 이제 소진이 된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은 이제 수중에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지금 둔화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오기 때문에 연준이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고 연준이 작년 2022년 한 해 동안 7번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지금 기준금리가 4.25%에서 4.5%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올 상반기에 조금 더 이제 끌어올려서 5%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건데 결국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월가에서 볼 때는 결국 올해가 가기 전에 올해 안에 금리 인하로 나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자신이 한 발언을 그것도 시기적으로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입 뒤집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그 경제라는 거는 원래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거고 물가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지금 연준이 이렇게 계속 금리 인상하는 이유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인데 물가도 계속 변하는 상황이어서 지금 입장에서 지금 2023년 1월 4일, 1월 5일 이런 입장에서는 연준의 생각 또 제롬 파월 의장의 생각이 올해 금리 인하 없다. 그게 맞을 수 있어요. 지금 생각으로는. 그러나 이제 월가에서 얘기하는 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올 하반기 올
그 중간이 지나고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서 가을쯤 가서 과연 지금의 생각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거는 인플레이션 목표치, 연준의 목표치는 2%잖아요. 2%를 달성할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기준금리가 5%에 이를 때까지는 계속 올리고 그 정도에 이제 다다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계속 유지하겠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2%로 내려갈 때까지 계속 유지하겠다. 이게 지금 그 연준의 계획인데 월가가 볼 때는 그거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 정말로 그 연준이 생각하는 대로 2%까지 물가가 내려가려면 뭐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알 수 없는데 지금 현재 7.1%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될지 알 수 없는데 그럼 계속 그렇게 이 높은 금리, 고금리를 유지할 거냐? 그거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고 너무나 비현실적이라는 얘기고,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현재 물가가 7.1%고 2023년 1월 초인 지금 시점에서는 연준이나 제롬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과연 올해 한 6월이나 7월쯤 갔을 때도 지금과 같은 생각을 유지할 것인가? 그때 가면 스탠스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월가에서 보는 것은 이제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보다는 소비 위축이 더 신경 쓰이는 그런 단계가 됐다. 왜냐하면 아직도 7.1% 높긴 하지만 얼마 전까지 한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게 지금 뭐 9% 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불과 한 2, 3개월 사이에 뚝뚝 떨어지면서 지금 7.1%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지나서 내려가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지금 빠르게 내려가서 연준이 생각하는 그런 2%까지 내려갈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분명히 내려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인플레이션에 신경 쓰기보다는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를 더 신경 써야 될 시기다. 이렇게 월가는 보고 있고, 따라서 제롬 파월 의장이 올 하반기에 피벗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월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피벗이라는 것은 기존의 통화 정책과 다르게 전면적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연준의 기조는 긴축인데 긴축 기조를 계속했다가는 그 후유증이 너무 클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올 하반기쯤에 가서는 기조를 확 바꿀 것이고 그 피벗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하반기, 뭐 하반기라고 해도 이게 뭐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11월이 될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하반기 중에는 분명히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월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우리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세계 각 나라가요,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들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네. 하고 있는데 영국도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였는데 네, 어제 입장을 또 새롭게 바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국이 그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상당히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크 하퍼 영국 교통부 장관이 어제 L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로운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 마크 하퍼 교통부 장관은 중국발 입국자들이 그 영국에 들어올 때, 입국할 때 그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는데,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뭐 당연히 음성이니까 뭐 문제 없는 건데, 양성 판정을 받아도 격리하지 않는다. 이런 방침을 밝힌 겁니다. 이게 그 영국 정부의 공식 방침인데, 그러니까 중국발 항공기로 입국하는, 영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코로나19 테스트는 계속 실시하지만 코로나19 테스트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영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코로나19 테스트를 해서 양성 반응이 나와도 격리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걸 검사를 왜 하는 거예요? 네, 검사를 해서 이게 그 사람이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확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갖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코로나19와 관련한 데이터를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중국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게, 다른 나라들은 다 공개하는데 뭐 LA 카운티 보건국이 매일같이 신규 감염 몇 명, 사망자 몇 명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런 수치를 지금 중국이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이제 입국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건데, 영국의 설명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해서는 통계 자료가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국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다. 그래서 이 테스트는 데이터 확보 차원이지 중국인 또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테스트를 실시해서 얼마나 양성이고 얼마나 음성인지를 확인하고 나서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격리하지 않고 보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입국자들은 영국에 들어갈 때 테스트만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그 본인이 이제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라고 하면 양성이라고 하면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격리하지 않겠다. 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건 영국에서는 격리 안 하고 있죠. 미국도 좀 마찬가지죠. 예. 양성 반응이 있다고 격리 안 하잖아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네. 국가가 격리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국인들만 격리를 시킨다면 그건 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국 얘기는 그거예요. 영국 내국인이나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은 격리시키지 않는데 중국인들만 격리를 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중국인들도 격리시키지 않는다. 다만 중국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데이터가 부실하기 때문에 영국이 자체적으로 중국인들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모으기 위해서 검사는 하되 검사 결과가 뭐가 됐건 그 결과에 따라서 중국인들을 격리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영국도 그렇고 전 세계 어디서도 강제 격리하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중국인들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 나왔다고 해서 강제 격리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영국은 그 입장을 명확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크 하퍼 영국 교통부 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중국이나 또 중국인들이 영국에 입국하는데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이라면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한다. 강제로 맞출 수는 없는 거지만 권고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코로나19나 독감에 걸려서 아프면 집에 있고 밖에 나오지 마라. 그 스스로 격리하면 좋겠다. 또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지만 코로나19에 걸렸지만 그래도 밖에 나가야 되는 일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나가라. 이것도 권고입니다. 강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 권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이나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영국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똑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이 바로 영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미국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19 걸렸다고 해서 못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가려면 나갈 수 있죠. 그러나 본인 스스로 자제하고 격리하는 거지. 그래서 영국은 이런 식으로 좀 중국인들을 대한다고 한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좀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누구도 지금 강제 격리 안 하는데 중국인들만 강제 격리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과연 앞으로 이 영국의 이런 조치에 따라할 것인가 이것도 지금 큰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나저나 지금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강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종 간의 교차 감염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최근 그 중국에서 열린 학술 대회에서 중국 과학원 미생물 연구소의 연구원이 발표한 이 최근 이 자료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종 간에 교차 감염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종이라는 건 종류가 다른 생물 간에 교차 감염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감염만 생각했는데 사람과 동물 사이의 감염, 동물과 동물 사이의 감염 이런 게 지금 가능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학술 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코로나19가 지금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새 숙주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동물들을 새로운 숙주로 삼아서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들이라는 게 계속 백신 맞고 마스크하고 우리를 아주 피곤하게 하니까 우리는 그럼 마스크도 안 쓰고 백신도 안 맞는 동물을 상대로 우리는 지금 옮겨 다니자. 이런 지금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반려견 또는 반려묘를 키우고 있는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종 간의 그 교차 감염이 있는 거예요? 네, 이번에 그 발표된 내용을 보면 카오포 원사라는 그 중국 과학원의 미생물 연구소 연구원이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했는데 사슴과 밍크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호랑이, 사자, 쥐, 토끼 등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슴과 사슴 간에만 되는 것도 아니고 호랑이와 호랑이 사이에만 되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종이 다 다르잖아요. 종이 다른 동물들 사이에 지금 교차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호랑이 사자가 야생에서 감염될 수도 있지만 동물원에 있는 그런 호랑이 사자가 감염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 그러니까 인간을 통해서 감염되는 그런 경우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종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규모도 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똑똑해지면서 인간의 이 방역망을 지금 뚫고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인간이 그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하고 굉장히 강력한 면역 체계를 갖추니까 그럼 우리는 인간 이외에 다른 그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 계속 퍼져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현주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이나 개 같이 인간 주위에
많이 살고 있는 이런 동물들에게도 이렇게 퍼져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만 조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람을 통해서 개나 고양이에게도 전염이 되고 또 그렇게 전염된 개나 고양이를 통해서 또 사람이 전염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지금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이 인간에게는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 인간과 인간을 통해서 전염되는 것만 생각했잖아요. 인간과 인간을 통해서 전염되는 것도 온갖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인간이 아닌 동물을 통해서 참. 이 전염되는 바이러스는 또 얼마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변종이 생겨나겠습니까? 이 변종은 우리가 굉장히 좀 우리 인간의 상상력만 갖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슴 속에, 호랑이 속에, 뭐 고양이 속에, 개 속에 들어간 그런 바이러스가 어떻게 바뀔 건지는 우리가 정말 예측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런 동물을 거쳐서 나오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 얼마나 또 인간을 괴롭힐까? 이것도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바이러스에 일일이 다 백신이나 이런 걸로 대항할 수가 없어요. 힘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 어려운 그런 상황. 그래서 갈수록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게 참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당분간은 우리가 조심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 이럴수록 백신이나 치료제를 좀 더 강력한 걸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갈수록 네. 인간에게는 많은 도전 과제가 지금 쌓이는 것 같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